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성인들이 공유하는 가장 거대한 감정은 불안이 아니라 피로감입니다. 열심히 살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정보를 습득하고 자산을 관리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달리고 있는데도 마음 한구석에는 도대체 이 질주의 끝은 어디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표가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매체들이 여러분에게 경제적 자유를 넘어선 삶의 주인이 되라고 동기부여를 합니다.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고 더 큰 가능성을 실현하려는 그 열망. 그것은 인간이 가진 가장 본능적이고 아름다운 성장 에너지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우리 내면을 들여다봅시다. 우리가 그토록 치열하게 달리며 진정으로 얻고 싶은 것이 단순히 타인보다 통장 잔고가 많은 숫자의 우월함 때문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은 누군가를 이겨서 얻는 상대적 승리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 삶의 절대적 주권일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 노력의 시간과 소모의 굴레에서 머지않아 진정한 자유와 존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시스템이 강요하는 속도 경쟁에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의 속도로 삶을 장악하는 삶의 설계자가 되는 길. 세상이 던지는 자극에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멈추고 스스로의 의지로 주체적인 대응을 시작한 첫걸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은 나태함이 아니라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높은 차원의 지적 독립선언입니다. 지금부터 무의미한 레이스를 멈추고 트랙 밖으로 걸어나와 경기장 전체를 조망하는 새로운 시각을 나누겠습니다.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합니다. 메시지가 오면 답장해야 하고, 뉴스가 뜨면 클릭해야 하고, 주식이 오르면 흥분하고, 내리면 공포에 떨어야 합니다. 이것은 주체적인 인간의 삶이 아니라 입력값에 따라 결과값을 내뱉는 기계의 삶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 우리의 선택과 자유가 있다. 진정한 성찰을 이룬 사람들은 바로 이 공간을 확보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지금 빨리 움직여라고 소리칠 때 그들은 즉시 튀어나가는 대신 잠시 멈춰서서 생각합니다. 이것이 정말 내 인생에 필요한 일인가 아니면 그저 소음인가? 이 찰나의 멈춤, 이 지적인 여과 과정이야말로 삶의 노예와 주인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리즘이 이끄는 대로 공포 마케팅이 시키는 대로 끌려다닐 때 당신은 그 자극을 끊어내고 스스로의 판단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멈춘다는 것은 뒤처지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의 통제를 차단하고 내면의 통제권을 회복하는 가장 숭고한 행위입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AI와 기술의 발전으로 생산성은 폭발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사색할 시간을 잃어버렸습니다. 속도는 필연적으로 맥락을 삭제합니다. 빠르게 결론만 원하고 1분 요약만 찾는 세상에서 깊이 있는 성찰과 철학은 비효율로 취급받습니다. 하지만 진짜 통찰은 요약본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루할 정도로 긴 사색과 앞뒤 맥락을 연결하는 고독한 시간 속에서만 태어납니다. 단순한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만의 고유한 시선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연결하는 능력. 이것은 속도전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속도를 늦추고 남들이 지나치는 풍경을 오랫동안 응시할 때 비로소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껴야 할 위기감은 늦었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 빨라서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어야 합니다. 기술은 속도를 주지만 그 속도를 제어할 브레이크는 당신의 철학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자신의 욕망이 아닌 타인의 욕망을 쫓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는 끊임없이 정해진 성공의 기준을 주입합니다. 이 정도 자산은 있어야 해. 이런 차는 타야 해. 최신 AI 기술은 무조건 알아야 해. 당신이 지금 달리고 있는 그 트랙은 정말 당신이 원해서 들어선 곳입니까? 아니면 남들이 다 뛰니까 불안해서 덩달아 뛰고 있는 곳입니까?
수준 높은 삶이란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삶입니다. 진정한 멈춤은 이 가짜 욕망들을 솎아내는 작업입니다. 남들의 시선, 사회의 압박, 타인의 기대, 이 모든 덕지덕지 붙은 포장지들을 벗겨내고 벌거벗은 진짜 내면과 마주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할 때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끼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없다면 당신이 아무리 빨리 달려도 그 끝은 공허함일 뿐입니다. 방향이 내 것이 아니라면 속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AI 시대, 기술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삶의 주도권에 대한 중요성이 드러납니다. 불안에 잠식된 이들은 기술을 나를 대체할 경쟁자로 보며 두려워하거나 돈을 벌어다줄 일확천금을 위한 도구로 보며 탐욕을 부립니다. 하지만 깨어있는 당신은 기술을 나의 삶을 확장해줄 파트너로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기술에게 반복적이고 소모적인 노동을 위임합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인간적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AI가 자료를 찾는 동안 당신은 산책을 하며 사색하십시오. AI가 코드를 짜는 동안 당신은 사람의 눈을 보고 대화하십시오. AI가 데이터를 분석하는 동안 당신은 아름다움을 느끼십시오. 기계가 효율을 책임질 때 인간은 비로소 낭만과 철학 그리고 사랑이라는 비효율의 미학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기계가 범접할 수 없는 인간의 성역입니다. 기술을 통해 시간을 벌고 그 시간으로 가장 인간다워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술의 주인이 되는 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연결 때문에 우리는 단 한순간도 온전한 나 자신과 마주하지 못합니다. 고독은 외로움과 다릅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는 고통을 뜻하지만 고독은 혼자 있는 즐거움이자 충만함을 뜻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고독해질 때 비로소 신이 된다고 했습니다. 타인의 시선, 사회의 평가, 목마른 인정 욕구에서 벗어나 오직 나 자신의 내면에 몰입하는 그 시간, 그 고요한 침잠 속에서만 비로소 남의 생각이 아닌 나의 오리지널 생각이 잉태됩니다. 무리에서 떨어져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두가 광장으로 몰려나갈 때 조용히 자신의 서재로 들어가는 뒷모습, 그 뒷모습에서 사람들은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을 느낍니다. 당신의 깊이는 당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깊은 고독을 견딜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불안한 사람은 자꾸 더 하려고 합니다. 더 많은 스펙, 더 많은 인맥, 더 많은 정보. 삶을 무거운 짐들로 가득 채워야 안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뺄셈을 합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의미 없는 정보를 차단하고 내 삶을 갉아먹는 가짜 욕망들을 덜어냅니다. 미켈란젤로는 다비드상을 어떻게 조각했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다비드가 아닌 것들을 다 깎아냈을 뿐이다. 당신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당신이 아닌 것들을 과감하게 깎아내십시오. 남에게 보이기 위한 허식, 체면, 불필요한 걱정들. 그 군더더기를 다 걷어내고 나면 그 안에 숨겨져 있던 가장 단순하고 단단한 본질만 남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코어입니다. 삶이 단순해질수록 당신의 정신은 명료해집니다. 복잡함은 혼란을 부르지만 단순함은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전쟁터라고 부릅니다. 이기지 않으면 죽는 치열한 서바이벌 게임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늘 긴장하고 경계하고 날이 서 있습니다. 하지만 시선을 조금만 높여서 새가 되어 하늘에서 당신의 삶을 내려다보십시오. 지금 당신이 목숨 걸고 있는 그 문제들이 우주적인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작고 사소한 일인지 보게 될 것입니다. 삶은 정복해야 할 고지가 아니라 음미하고 경험해야 할 유일무이한 여행입니다. 길을 좀 잃으면 어떻습니까? 돌아가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아름다운 풍경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남들보다 좀 늦으면 어떻습니까? 그만큼 더 자세히 세상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삶을 관조하는 태도를 가지십시오.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듯 거리를 두고 바라보십시오. 아, 내 인생이라는 영화에 이런 위기 장면이 나왔구나. 주인공인 나는 이 장면을 어떻게 멋지게 통과할까? 이 여유로운 관점이 당신을 위기에서 구해줄 것입니다. 심각해지지 마십시오. 삶은 즐기는 자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무언가가 결핍되어 있어서 불안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그 자체로 완전한 우주입니다. 세상은 자꾸 당신에게 부족하다고 세뇌합니다. 그래야 물건을 팔고 강의를 팔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상술에 속지 마십시오. 당신 안에 이미 답이 있고 길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다만 세상의 소음에 가려져 스스로를 믿지 못할 뿐입니다. 외부에서 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당신의 직관, 당신의 취향, 당신의 양심, 그것들이 가리키는 방향이 가장 정확한 정답입니다. 스스로를 믿어주십시오. 남들이 뭐라 하든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면 됩니다. 그 당당한 발걸음이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듭니다. 당신은 부품이 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예술로 만들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멈춤과 주권에 대해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영상이 끝난 후 잠시 화면을 끄고 찾아오는 정적을 즐기십시오.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의 마음이 무엇을 말하는지 들어보십시오. 세상이 시끄러울수록 당신의 침묵은 가장 우아한 저항이 됩니다. 모두가 흔들릴수록 당신의 평온함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쇼크 모먼은 앞으로도 유행을 좇는 얕은 지식이 아니라 시대를 관통하고 삶을 지탱하는 깊은 통찰만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지적 동반자이자 흔들리는 시대의 든든한 닻이 되겠습니다. 오늘 당신의 하루가 소음이 아닌 음악처럼 흐르기를 바랍니다.